안녕하세요, 라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행지 숙소 안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여성 여행자가 혼자 여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쉬운 장소가 바로 숙소입니다. 아무래도 잠을 자는 공간이고 우리가 짐을 두는 공간이고 또 방심하기 쉬운 공간이기도 해요. 작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 남성이 여성 여행자에게 약이 들어간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방에 자러 들어갔을 때 문을 뚫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이런 숙소를 이용할 때 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아무리 잠궈도 밖에서 뚫고 들어와 버리면 게임 오버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소를 이용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의 경우에도 뭐 크고 좋은 호텔 아니면 선진국의 호텔이 아니라 약간 이제 낙후된 지역의 호텔 같은 데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행하면서 되게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할 때 일인데요. 투르크메니스탄 되게 생소하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고요.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 북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폐쇄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한민국 대사관도 없고 인터넷 사용도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대체 그런 나라 왜 갔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제가 당시에 실크로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메르브 유적지라고 하는 실크로드 주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는 그 나라밖에 없는 볼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가스크레이터라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가스크레이터가 뭐냐면 사막 한가운데에 지름 70m의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가스가 나오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투르크메니스탄이 구소련 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1971년에 소련의 학자들이 거기다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 생각에는 이제 가스가 다 타고 나면 저는 불이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막 한가운데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굉장히 가기 힘든 지역이지만 또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기가 힘드니까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여행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독재 국가다 보니까 외국인 여행자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여행자를 안 받는 숙소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부킹닷컴이나 아고다나 이런 뭐 웹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보통 롤리플랜에서 있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들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소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외국인 받아주는 숙소가. 그래서 그런 데서 묵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슈아바트라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에 있는 숙소고요.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준 숙소 중에 가장 저렴한 숙소였어요. 그래서 30불. 30불이면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닌데 다른 중앙아시아 물가에 비교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30불짜리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방이 썩었어. 네, 굉장히 방이 썩어 있었어요. 뭐 욕실도 썩었고 침대도 너무 지저분하고 벽지 다 뜯어져 있고, 특히 침대는 왜 침대 헤드 부분 있잖아, 머리 대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비벼댔는지 막 머리기름이 막 번질번질하고, 그리고 또 문도 이렇게 문 고리 있는 부분이 되게 헐거운 거예요. 내려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방을 바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로 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방에 쥐가 나온 거예요. 큰 쥐는 아니고 한 요만한 쥐였는데, 사실 낙후된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방에 쥐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쥐를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신경이 곤두서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 쥐가 침대 위까지 올라오려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어요. 뒤척뒤척 하면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어요. 갑자기 문에서
대깍대깍대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누운 채로 어? 하고 있는데 문이 틱 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Oh my god. 근데 이제 문 열린 틈 사이로 웬 남자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왜 열렸냐면 문이 워낙에 이제 잠근 채로 사람들이 밀고 닫고 하니까 문 자체가 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을 잠궜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문 자체가 그냥 툭 밀면 밀리는 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웬 남자가 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새벽 3시에.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이거 뭐지? 그때 제가 퍼뜩 생각이 든 게 아, 나 진짜 여기서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대한민국 대사관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된 지역이거든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항상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카메라 가방 앞주머니에 항상 접이형 과도를 가지고 다녀요. 사실 그 칼은 호신용 칼이 아니고요. 제가 과일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행하면서 이제 과일을 많이 사 먹는데 그래서 항상 과도랑 쟁반을 들고 다녀요. 잠깐만요. 이 쟁반하고 칼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 쟁반은 제가 인도에서 산 거고요. 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낭 뒤에다가 쏙 찔러 놓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칼이 생각이 나서 칼을 꺼내서 들고 그 남자가 이제 문 앞에서 그러고 있을 때 얼른 문 앞으로 제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 딱 막아서고는 못 들어오게 당신 누구냐고 여기 내 방이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러시아 아저씨였는데 술에 잔뜩 취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자기 방이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보여주는 키를 보니까 503호라고 돼 있어요. 제 방이 508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딱 봐서 503호 내 방이구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방문이 썩어 있어서 문이 그냥 열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쳐들어온 건 아니어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 내 방이라고 해서 이 아저씨 쫓아보내고 제가 나중에 한참 있다 카운터 내려가가지고 이제 방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 밤에 이제 방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그 상황에서 운이 좋았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는 제 방에 쥐가 나왔다는 거. 만약에 쥐가 안 나왔으면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잤을 거고 제가 잠을 잤었으면 문이 열리는 걸 그렇게 빨리 알아채고 대처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골아 떨어졌으면 이 아저씨가 술 취해서 이제 자기 방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어머 내 방에 웬 여자가 있네 땡큐 뭐 이런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서 문이 열리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와중에 제가 판단이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래서 몸도 안 움직여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꿈속처럼 이렇게 막 꼼짝달싹 못하는 가위 눌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퍼뜩 아 나 여기서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켜서 칼을 뽑아 들고 그렇게 이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빨리 판단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게 문 앞에서 막아야 돼요. 만약에 이 남자가 방 안까지 들어왔으면 고립된 장소에서 성인 남성하고 1대1로 붙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 앞에서 이제 문을 막아서고 디펜스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호신용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칼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지 절대 휘두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굳이 상대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상대를 자극시켜서 상황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항상 혼자 잘 때는 문 앞에 배낭이나 캐리어나 의자나 무거운 걸 문 앞에 두고 잡니다. 이건 사실 인도에서부터 생긴 습관인데 네, 인도에서 워낙에 산전수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게 문 앞에 무거운 거 두고 있으면 문이 보통 이제 안으로 열리잖아요. 그럼 무거운 게 있으면 문이 바로 열리지가 않아요. 단 몇 초라도 제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배낭을 문 앞에 두고 잡고 제 배낭이 좀 무겁거든요. 보통 여성 여행자들이 한 55리터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저는 70리터 들고 다닙니다. 그 아저씨가 문이 이제 밀어서 툭 열렸는데 바로 못 들어왔던 게 문 앞에 배낭이 있어서 하면서 이제 바로 못 들어오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멘탈을 수습하고 문 앞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거는
빨리 멘탈을 수습하는 거, 그리고 이중 보완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여행용 안전물품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 도어 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문 고리에 얘를 끼우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그런 다음에 요 틈에다 얘를 한 번 더 끼우면 이중으로 이제 걸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문을 당겨도 더 이상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고요. 얘는 도어 스톱입니다. 도어 스토퍼라고 하는데 안으로 열린 문 앞에 얘를 넣고 끼우면 더는 문이 열리지 않게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얘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눌리면 이렇게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최근에 구매를 한 건데 얘도 도어 스토퍼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문에 이렇게 끼우고 높이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 문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더 이상 문이 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여행지에서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행지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상황을 안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운이 나빠서 문제 상황을 만났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중잠금 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숙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